안녕하세요. 원주청룡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은 사기 인문학입니다. 이 책은 2018년 12월 다산초당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역사평론가이자 고전연구가인 한정주 선생님이 중국의 고전 사기를 읽기 쉽게 편집하여 쓴 책입니다. 한정주 선생님은 사마천의 사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다양한 고전에 대해 강의를 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언제나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이 사마천의 사기라고 했습니다. 사마천은 동양 역사학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이지만 환관들에게도 상징적인 시조로 추앙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천도 궁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궁용은 죄인들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로 그 자체의 고통도 엄청나지만 무엇보다 당시 사회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사마천이 궁용이라는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한나라의 가장 큰 적은 흉노였습니다. 이 흉노족을 막기 위해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을 정도로 흉노족은 당시 왕조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흉노족과의 전쟁 도중 장군 이릉이 흉노에 투항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분노한 무제는 그의 가족들을 몰살하려 했고 대신들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사마천 혼자 이릉을 변호했습니다. 이릉이 항복한 것은 충과부족으로 오히려 열세에 놓인 병력으로 수차례 승리를 거둔 것을 감안해 죄를 용서하고 나중에 나라에 보답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사마천은 목숨을 잃을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이릉을 변호한 까닭은 무제의 전략과 인사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최고 리더십인 포용이 무제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마천은 흉노열전에서 한무제의 리더십 부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마천이 적어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궁중의 판세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어찌 황제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충원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노한 무제는 이릉의 어머니와 처자식까지 몰살했고 사마천을 옥에 가두고 극형을 명했습니다. 위기에 몰린 사마천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50만 전에 막대한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궁용을 받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사마천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시 50만 전은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돈이었기에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은 두 가지 선택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궁용을 당할 것인가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시 궁용을 받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치욕적인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형법에서는 사형을 궁용으로 대신할 수 있었는데 이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사마천이 죽음보다 더 치욕스러운 궁용을 선택한 것은 목숨을 부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마담이 미처 완결짓지 못한 대역사서를 완성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이 친구인 이만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을 뿐이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까닭입니다. 여름에는 환부에서 나는 썩은 냄새로 가족들마저 피했고 주변 사람은 물론 옛 친구들까지 그가 명예를 더럽혔다며 멸시했지만 이러한 질시와 비난을 극복했기에 사마천의 사기가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마천이 죽음보다 더 치욕스러운 궁용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면 사기는 물론 사마천의 이름도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기는 기로에 선 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를 수천 년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성공과 자만을 경계하고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위대한 유산으로 칭송을 받지만 궁용을 내린 한무제 유철이란 이름은 누가 거들떠나 보는가라는 후대 역사가의 평가처럼 사마천의 선택은 인류의 역사에 남을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법칙, 부와 권력의 비밀, 인간과 사회에 관한 모든 것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사기에는 황제나 고관대작, 영웅과 권세가뿐만 아니라 상인과 농사꾼, 심지어 자객과 도굴꾼, 도박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종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사기의 구성은 황제의 역사를 다룬 본기, 주요 사건의 연대를 기록한 표, 당대의 풍속과 제도를 다룬 서, 제후들의 일대기를 다룬 세가,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친 보통 사람들에서부터 멀리 이민족의 역사를 다룬 열정까지 읽고 나면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유형의 인간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기가 위대한 책으로 널리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인간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깊은 애정에서 우러나온 최고의 인간학 교과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좌절을 어떻게 극복해서 마침내 위대한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책 곳곳에서 놀라울 만큼 풍부한 사례와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사마천의 고향인 산시성 한창현에 가면 그의 사당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사필소세라는 현판이 크게 걸려 있는데 역사가의 붓이 세상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백성의 삶과 고통을 직시하는 동시에 현실 권력에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필소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마천이 끔찍한 고통과 치욕을 감수하면서 한자 한자 써내려간 130권 52만 6,500자 속에는 무려 3,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 근대문학의 거장이자 사상가 루치는 사기를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문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대 중국을 만든 혁명가이자 정치가 마오쩌둥은 전쟁터에서도 항상 사기를 무기처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정주 선생님은 사기를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서 최고의 인간학 교과서이자 생존에 필요한 실용서임을 강조하면서 사마천의 사기를 읽은 사람은 절대 적으로 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한정주 선생님은 사마천의 사기를 6부로 나누어서 재구성했습니다. 1부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역사의 절대 법칙, 2부는 창업의 전략과 수성의 전략, 3부는 싸우지 않고 적을 물리치는 필승의 비법, 4부는 최고의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부는 휘둘리지 않고 부를 다스리는 법, 6부는 권력을 가질 때 주의해야 할 것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6부로 구성된
사마천의 사기에서 일부에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초패왕 항우와 한거조 유방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진시황 사후 전국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웅은 평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혼란기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난국의 시기에 역발산 기계사로 알려진 항우가 등장합니다. 3000년의 역사를 다루는 사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다룬 초안시대일 것입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직후에는 유방의 목숨조차 천하를 호령하던 서초패왕 항우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이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항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